그 남자 정말 바람피고 있을까요? 지난 주말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만난 한 여성이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증거는 없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전형적인 바람피는 남자의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관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의 바람을 알아채는 여성의 직감은 무려 85%가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여성들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며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죠. 오늘은 그 의심을 날려버릴 결정적인 4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대화하기 좀 민감한 주제, 관계 심리학의 사각지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파트너를 바라보는데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 미묘한 변화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전과 다르다는 감각, 그 느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은 대부분 정확하거든요. 지난달 제 상담실을 찾아온 30대 여성분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제가 미쳤나 봐요.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은데 증거는 없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6개월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했대요. 구체적으로 뭐라 짚어내긴 어렵지만 뭔가 달랐다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더니 그녀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아셨어요?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제가 15년간 상담 현장에서 발견한 바람피는 남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행동 패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신호들을 알면 더 이상 내가 예민한 건가? 라는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같은 스타일로 머리를 자르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트렌디한 헤어스타일로 바꾸고 새 옷을 사들이기 시작한다면?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 요즘 자기 개발에 관심이 생겼어. 이런 말로 포장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왜 하필 지금? 무엇이 그를 갑자기 변화시켰을까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윤정 씨의 남편은 15년 동안 운동화만 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구두를 사 모으기 시작했고 향수까지 뿌리더래요. 윤정 씨가 물었죠. 여보, 갑자기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그의 대답은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해졌어였대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는 1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회사 문화는 변한 게 없었거든요. 결정적으로 그의 휴대폰 습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데나 두던 휴대폰을 갑자기 비밀번호로 잠그고 화장실에도 들고 가기 시작했대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패턴이에요. 바람을 피는 남성들은 새로운 관계를 위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요. 외모 변화, 새로운 옷, 갑작스러운 운동 시작, 다이어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휴대폰 보안 강화. 이런 변화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 흔적을 숨기려는 시도예요. 또 다른 예로 지난해 제가 만난 40대 여성 미경 씨의 사례가 있어요. 그녀의 남편은 평생 운동과 거리가 멀었는데 갑자기 헬스장을 등록했대요. 처음에 미경 씨는 남편이 건강 관리를 응원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항상 운동 가방을 들고 나갔지만 그 가방에서 땀 냄새가 나지 않았고 운동복도 깨끗했대요. 게다가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 없이 오늘 2시간 운동했어 라고만 말했대요. 결국 미경 씨가 알아낸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헬스장에 가는 척하면서 회사 신입 여직원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여자는 남편보다 15살이나 어렸고 남편은 그녀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대요. 두 번째 신호는 의사소통의 급격한 변화예요. 여러분, 관계의 본질이 뭘까요? 바로 소통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퇴근 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1시간씩 이야기하던 남자가 갑자기 오늘 별일 없었어로 대화를 끝내려 한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제 내담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지 씨의 남편은 원래 수다쟁이였어요. 점심에 먹은 메뉴부터 동료와의 사소한 대화까지 모두 공유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대화가 극적으로 줄었대요.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에 그냥 평범했어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고
더 물어보면 왜 자꾸 캐물어? 별일 없었다니까. 라며 짜증을 냈대요. 더 수상한 건 전화 통화 습관이었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베란다나 화장실로 가서 소곤소곤 말하기 시작했대요. 회사 기밀이라 조용히 얘기해야 해라는 변명이었지만 주말에도 그랬고 심지어 배달음식 주문할 때도 그랬대요. 웃기지 않나요? 피자 배달부와도 기밀 얘기를 한다고요? 또한 메시지 답장 패턴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즉시 답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몇 시간씩 연락이 안 되다가 미안, 회의 중이었어 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내기 시작했대요. 이런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 통제예요. 바람을 피는 사람은 두 관계 사이에서 정보가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요. 그래서 대화를 최소화하고 질문을 회피하며 필요할 때는 화를 내서 더 이상의 질문을 차단하죠.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니에요. 이건 의도적인 정보 차단이에요. 서울에 사는 지은 씨의 사례도 생각나네요. 그녀의 남편은 평소 아내에게 회사 동료들의 이름과 성격, 심지어 그들의 가족사까지 상세히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특정 여성 동료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말을 돌리거나 대화 주제를 바꿨대요. 그 김대리랑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 라고 물으면 그거 별거 아니야. 그보다 이번 주말에 뭐 먹고 싶어? 라고 화제를 전환했죠. 지은 씨가 그 여성 동료에 대해 물을 때마다 남편은 불편해하거나 짜증을 냈대요. 세 번째 신호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정과 행적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24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죠. 그런데 그 24시간 중 일부가 갑자기 미스터리 타임으로 변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예요. 서울에 사는 지영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녀의 남편은 주말마다 집에서 TV를 보거나 잠을 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대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돌아온다고 했죠. 지영 씨가 누구란가? 라고 물었을 때 그냥 회사 사람들이라고만 대답했고 더 물어보면 너가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얼버무렸대요. 의심이 든 지영 씨가 어느 날 남편의 등산복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깨끗했대요. 땀 냄새도 없고 흙 묻은 자국도 없었죠. 등산을 10시간이나 했다는 사람의 옷이 그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주말마다 갑자기 생긴 독서 모임, 투자 스터디, 골프 레슨. 이전엔 한 번도 관심 없던 활동에 열정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모임의 사진이나 단체 채팅방은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면 더욱 의심스럽죠. 이런 미스터리한 일정 패턴은 바로 새로운 관계를 위한 시간 확보예요. 바람을 피는 사람은 기존 파트너에게 의심받지 않으면서 새로운 관계에 시간을 투자할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취미나 모임이 생기고 출장이 늘어나고 야근이 잦아지죠.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사진, 참석자 명단, 정확한 장소는 절대 제공하지 않아요. 부산에 사는 혜진 씨의 이야기도 흥미로워요. 그녀의 남편은 10년 동안 주말에는 항상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MBA 과정을 지원해줘서 토요일마다 수업을 들어야 해라고 했대요. 결정적으로 혜진 씨가 다음 주 토요일에 남편 MBA 수업 끝나고 근처에서 만나서 같이 저녁 먹자고 제안했을 때 남편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안 돼. 그날은 특별 세미나가 있어서 늦게 끝나라고 했대요. 결국 혜진 씨가 알아보니 남편 회사는 MBA 과정 같은 건 지원해 준 적이 없었고 남편은 그 시간에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대요. 마지막 신호는 가장 아프지만 가장 명확한 신호예요. 바로 감정적 연결의 단절이죠. 여러분, 사랑은 행동이에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이 갑자기 변한다면? 35세 주부 소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의 남편은 5년 동안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퇴근 후에는 항상 포옹으로 인사했대요. 주말에는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는 것이 그들의 루틴이었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아침 메시지가 뚝 끊겼고 퇴근 후 포옹도 사라졌대요. 주말에는 피곤해서 쉬고 싶다며 침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대요. 소연 씨가 물었죠.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 있어? 남편이 대답은 아니, 그냥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였대요.
침대에서도 피곤해서 그냥 자자가 늘어났고 소연 씨가 스킨십을 시도하면 지금은 기분이 아니야 라며 거절했대요. 또한 예전에는 우리 다음 휴가 때 어디 갈까? 라며 미래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 이제는 글쎄 나중에 생각해 보자라고만 했대요. 결정적으로 결혼 기념일에 소연 씨가 준비한 깜짝 파티에 남편은 미안. 깜빡했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라고 했대요. 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기념일을 갑자기 잊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절대 아니죠. 이런 감정적 단절은 바로 두 관계 사이에서의 감정적 혼란과 죄책감이에요. 바람을 피는 사람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감정적 에너지를 쏟기 어려워요. 또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으로 인해 기존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회피하게 돼요. 그래서 신체 접촉이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대화를 피하고 특별한 날을 잊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무엇보다 중요한 신호는 너가 예민한 거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과 직감을 무시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 가스라이팅은 바람피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지금까지 바람피는 남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명확한 신호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갑작스러운 변신, 외모 변화, 새 옷, 새 향수, 휴대폰, 비밀번호 변경 등 갑자기 달라진 모습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일 수 있어요. 둘째, 침묵의 벽, 대화 감소, 짧은 답변, 비밀 통화, 메시지 답장 지연 등 소통 방식의 변화는 두세 개를 분리하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셋째, 미스터리한 일정, 설명할 수 없는 외출, 새로운 취미, 구체적이지 않은 약속, 확인 불가능한 모임 등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시간 확보 전략일 수 있어요. 넷째, 감정의 빙하기, 애정 표현 감소, 신체 접촉 회피, 미래 계획 회피, 특별한 날 망각, 역으로 여러분을 의심하는 태도는 감정적 혼란과 죄책감의 표현일 수 있어요. 이 4가지 신호 중 한두 가지만 나타났다면 다른 원인 스트레스, 우울증, 직장 문제 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은 대부분 정확해요. 인간의 뇌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도록 진화했거든요.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서울에 사는 현정 씨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녀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말했대요. 심지어 남편도 내가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현정 씨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고 결국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내 직감을 의심했던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며 자존감을 잃어갔어요. 둘째,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증거를 모으세요. 구체적인 사실과 패턴을 기록해두세요. 요즘 이상해라는 모호한 표현보다 지난 3개월 동안 주말마다 설명할 수 없는 외출이 있었고 메시지 답장이 평균 3시간 지연되었으며 신체 접촉이 90%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패턴이 더 효과적이에요. 셋째, 대화의 시간을 정하세요. 감정적인 순간이 아닌 차분한 시간에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말하세요. 비난하지 말고 관찰한 것을 말하는 게 좋아요. 너 바람피지? 가 아니라 최근에 우리 관계에서 이런 변화들을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넷째,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할 거예요. 반면 방어적이 되거나 화를 내거나 여러분을 탓하는 반응은 또 다른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째, 여러분 자신을 돌보세요. 이런 상황은 정신적으로 매우 소모적이에요. 친구, 가족 또는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하며 감정적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과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바람의 징후를 발견했다고 해서 즉시 이혼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문제를 무시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바람의 징후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될 수 있죠. 기억하세요. 관계는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해요. 여러분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바람의 신호를 알아채는 것은 여러분이 관계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자신을 존중하며 진실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고 그들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바람의 징후를 발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더 건강한 관계로의 시작 또는 더 행복한 독립적인 삶의 시작.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다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여러분 모두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있는 관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